평범한 학교의 어느 교실 안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따분해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는 라이토. 눈에서 레이저 나가겠네. 라이토는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태연하게 대답할 정도로 우등생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에 질려있던 라이토는 창밖으로 우연히 노트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되고 방과 후 호기심에 그 노트를 주우러 가게 되죠. 그 검은 노트의 표지에는 데스노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인간은 죽는다? 노트에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의 오른손의 흡연용급 중2병스러운 이야기인데 라이토가 이런 바보 같은 노트를 믿을 일은 당연히 없었지만 무엇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그 노트를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노트에는 룰 같은 것이 몇 가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적을 사람의 얼굴을 모르면 효과가 없다. 이름을 적고 40초 이내에 사인을 적으면 그대로 된다. 사인을 적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 조용히 죽일 수도 괴롭히다 죽일 수도 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디테일하게 적혀 있었고 그것에 흥미를 느끼는 라이토는 TV에서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범인이 현재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범인의 이름 오토아라다 쿠로를 노트에 그대로 옮기게 되죠. 뉴스에서 범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으니 데스노트의 룰에 따라 이름만 적으면 살인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사인을 적지 않고 40초를 기다려보는 라이토. 하지만 40초가 지나도 뉴스에서 아무 말이 없자 라이토는 지금 자기가 뭐하고 있는 건지 급 현타가 오는데요. 바로 그때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인질들이 나왔습니다. 기동대가 진입.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보육원에서 사망. 정말 이 노트는 죽음의 노트였던 걸까요? 인질극을 벌이던 범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TV에서 흘러나오고 라이토는 당연히 당황하게 됩니다. 인질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심장마비인 상황이었죠. 라이토는 이 노트가 진짜인지 한 번 더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타겟은 누가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시간은 밤이 되고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역시 타쿠 형님이야. 굉장한 미인인데요. 난 15이 바로 타코야. 꿈에 나올까 두렵게 생긴 남자가 여자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라이토의 타겟은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타코 위험해. 사인은 교통사고, 라이토가 지정한 시간, 지정한 사인으로 저 쓰레기 자식은 황천길을 건너버렸습니다. 이 노트의 능력은 진짜였던 거죠. 제3자가 보기에는 성실하고 머리도 좋고 효자인 완벽한 라이토였지만 속으론 언제나 썩어가고 있는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데스노트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라이토는 노트에 범죄자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 내려갑니다.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라이토에게 말을 거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마음에 들 모양이군. 노트를 떨어뜨린 장본인 사신 류크다. 이 남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 데스노트를 떨어뜨린 장본인 사신 류크였습니다. 사신계에서 따분함을 느끼는 류크는 고의로 인간계에 데스노트를 떨어뜨렸고 그걸 라이토가 죽은 것이었죠. 라이토는 류크의 등장으로 데스노트에 대해 더 실감하게 되었고 오히려 류크를 반겨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도라이 새끼죠. 류크는 상대를 잘 만났다며 둘에게는 썸씽의 분위기가 흐릅니다. 뭐야. 류크의 말에 따르면 이 노트는 인간계에 떨어진 순간부터 인간계의 것이 되며 이 노트를 주워버린 라이토가 이 노트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스노트는 쓰는 데에 있어 대가가 전혀 없지만 데스노트를 사용한 인간이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마. 류크와 섬뜩한 대화를 나누던 그때 누군가의 노크 소리가 들려오고 문을 두드린 건 어머니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이 기특해 사과를 가져온 것이었죠. 뒤에 버젓이 류크가 서 있지만 어머니는 류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데스노트를 만진 사람만이 그 데스노트의 본래 소유자 사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가져온 사과를 들고 오지게 먹방을 찍어버리는 류크. 이봐 듣고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상큼? 이지랄. 아무튼간에 노트에 대한 이야기와 류크가 어째서 인간계에 노트를 떨어뜨렸는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류크는 어째서 라이토에게 범죄자를 노트에 적어 심판하려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묻게 되는데요. 라이토도 처음에 노트로 그 2명을 죽였을 때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 노트를 다른 누군가가 주었다면 자신처럼 범죄자를 심판할 수 있는지 의문을 느꼈고 이러한 심판자의 일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데스노트를 사용하게 되죠. 확실히 이렇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라이토밖에 없을 듯 하네요. 그렇게 몇백 명의 흉악범의 이름을 적어나갔고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을 심장마비로 죽어나가게 했습니다. 흉악범들을 심판하면서 범죄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성실하고 선량한 인간들만이 사는 세상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신이 되겠어. 역시 인간은 재밌어.
이름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데스노트를 죽게 된 천재 라이토와 그런 라이토의 존재를 막기 위해 그림자에서 나온 수수께끼의 천재 엘의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만인의 인생작 데스노트입니다. 데스노트는 매드하우스에서 제작 2006년에 방영을 한 1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럼에도 인생작을 검색하면 항상 튀어나오고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참신한 설정과 탄탄한 스토리,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두뇌 싸움이 일품인 애니메이션입니다. 37화 완결로 그렇게 긴 편도 아니고 작화는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데다가 강철의 연금술사와 오랑고교 호스트부에 더불어 우리나라 더빙판의 레전드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데스노트는 지금까지도 라이토를 혹사시키며 바카야로이드를 만들어낸 전설의 작이기도 합니다. 데스노트는 안 봤어도 가루바나나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 작품이 너무 오래된 것도 있고 애초에 애니메이션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데스노트를 라프텔에서 고화질로 그것도 더빙판으로 독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정주행을 좀 해봤는데 와 근데 이건 진짜 몇 년이 지나도 대박입니다. 이런 게 진짜 명작이 아닌가 싶어요. 댓글에 데스노트를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무조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신 분들도 옛 향수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정주행 시작해봅시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広がる闇の中交わし合った垣根